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스탠다드 모델에서 우리가 그 하이퍼 차지, 초전하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부르는데요. 이 하이퍼 차지와 그 다음에 weak 하이퍼 차지, 즉 약초 전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하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뭐 전류가 흐를 때 혹은 뭐 전기가 흐른다고 얘기를 할 때 실제로는 그게 이제 전하의 흐름인데, 그런데 이 전하보다 보다 이제 근본적인 어떤 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초전하, 슈퍼 차지가 아니라 이제 그냥 하이퍼 차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이퍼 차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끝까지 듣게 되시면은 이 전양력 이론, 즉 전자기인과 그 약한 상호작용력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생길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그 자연계, 이 우주에는 보존되는 양이 크게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전하죠, charge. 즉 전류는 이제 전하의 흐름이고, 이 전류가 어디서부터는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떤 그 전하, 즉 전하가 이제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하지 않고 이게 이제 이동만 이제 가능한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그 대표적인 보존 양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들이 이 바리언 넘버, 베리언 넘버, 그 다음에 랩턴 넘버, 스트레인지니스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입자, 어떤 우리가 소립자에 부여된 하나의 어떤 고유한 그런 성질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존이 됩니다. 단 이 스트레인지니스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이제 기묘도라고 하는데, 이 기묘도는 이런 그 약한 상호작용력에서는 이제 보존이 되지 않는 그런 양입니다. 강한 상호작용력에서만 보존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특이하다고 해서 이제 기묘도, 스트레인지니스라고 이름을 붙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너지와 이제 모멘텀은 이제 보존이 되는 양이죠. 그래서 뭔가가 이제 보존이 되려면은 이런 현대 물리학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대칭성이 이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너터스 시어렘인데,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은 우리가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즉 에너지 오퍼레이터가 그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즉 시간에 대한 어떤 대칭성 때문에 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어떤 트랜슬레이셔널한 시메트리, 즉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과 이제 동일하죠. 같기 때문에 우주 어디에 있든 그 법칙이 같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어떤 회전에 대한 어떤 대칭성 때문에는 이제 가운동량이 보존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든 대칭성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보존량이 있는데,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전하와 발현 넘버, 레턴 넘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게이지 대칭성 이론과 관련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전하가 보존되는 게 바로 U1 게이지 대칭성과 이제 관련이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하이퍼 차지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U1 게이지 대칭성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베리언 넘버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쿼크 모형에서 즉 17종의 기본적인 그 소립자가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이제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쿼크라고 부르고, 업, 다운, 그다음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이런 것들을 이제 쿼크라고 부르고, 가벼운 물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렙톤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와 전자 뉴트리노, 미온과 미온 뉴트리노. 그 다음에 힘을 매게 하는 입자인 이걸 우리가 게이지 보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글루온, 포톤, W 마이너스 보존과 그 다음에 G 보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이제 요 세 종류의 입자는 양력을 매게 하는 입자고, 이제 포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전자기 힘을 매게 하는 입자고, 글루온은 이제 강력을 매게 하는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힉스 보존은 그 게이지 입자들의 그 질량을 부여하고, 또 이 페르미온 입자들의 또 질량을 부여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주는 그런 입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여기서 배리언 넘버라는 것들은 이런 그 쿼크로 구성된 그런 합성된 그런 소립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프로톤이나 뉴트론, 즉 양성자, 중성자들은 전부 다 이런 쿼크들로 쿼크 세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양성자 같으면 뭐 업, 다운, 중성자 같으면 업, 다운, 다운 이런 형태의 이제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쿼크가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된 것도 우리가 배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쿼크를 이제 두 개로 구성된 것들은 예를 들어 뭐 바 이런 것들을 이제 반물질도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동일한 세트의 반물질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반물질로 구성된 요 두 가지 쿼크로 구성된 이런 입자들을 우리가 또 메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그 배리언과 메존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분류하다 보니까 아까 이런 그 스트레인지니스라는 개념도 나오고, 이런 뭐 다른 종류의 아이소스핀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그 하이퍼차지 개념이 이제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하이퍼차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앞의 내용을 이제 까먹게 되어서 배리언 넘버가 뭔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배리언 넘버는 이런 이 쿼크들의 그 배리언 수를 예를 들어 3분의 1씩 이렇게 준 겁니다. 만약 그 다음에 안티 쿼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주고, 그럼 이런 배리언은 그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 전체 예를 들어 뭐 프로톤의 배리언 넘버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3분의 1이 3개가 있는 거죠. 쿼크가 3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3분의 1이 3개가 있으면은 1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리언 넘버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 만약 그래서 이런 배리언 넘버를 보시면은 전부 다 여기선 B가 1이 되는 거죠. 배리언 넘버가 1인 그런 상황이라 보시고, 왜 쿼크가 3개가 꼭 필요하냐?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업, 다운, 다운 중성자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은 이 다운 쿼크가 2개가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파울리 베타 원리를 생각하면은 같은 입자가 같은 상태에 놓여질 수는 없다라는 게 이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 쿼크 2개가 이제 같은 에너지 상태에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뭔가 차이가 나는 다른 양자소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 그걸 우리가 컬러 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쿼크의 모든 쿼크는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고, 그게 RGB 이런 그 삼원색 같이 이런 그 컬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삼원색이 섞이면 흰색이 되는 거죠. 백색 광이 나오듯이 이 컬러 컨파인먼트라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즉 이런 핵 내에서는 항상 이게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컬러가 이제 백색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이렇게 RGB 이런 형태의 그 세 가지 색깔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예를 들어 블루와 안티 블루 이런 형태의 어떤 반입자로 이렇게 서로 이루어진 경우, 그래서 그린과 안티 그린 이런 형태에서 백색 광이 나오는 이런 메존의 형태를 띠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리언 넘버가 이제 0이 되는 거겠죠. 이런 두 가지 형태밖에 이제 가능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루는 이제 분야가 이제 QCD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하이퍼차지와 윅 하이퍼차지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 하이퍼차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강력에 대해서, 강한 상호작용력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보존되는 그런 양자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그 헤드론, 우리말로는 강입자로 가는데 이런 배리언과 메존을 합쳐서 우리가 그 헤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드론. 그래서 쿼크로 이루어진 어떤 소립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데 유용한 개념이고, 이때는 이제 그 하이퍼차지가 어떻게 정의됐냐 하면은 요 B는 이제 아까 배리언 넘버, 그다음 S는 스트레인지니스. 참고로 또 스트레인지니스는 뭐냐 하면은 이 스트레인지 파티클이 몇 개가 들어있냐 그걸 얘기를 합니다. 예, 스트레인지 파티클, 스트레인지 쿼크가
한 개가 들어있을 때 요거 마이너스 1로 정의하고, 만약 두 개가 들어있다면 마이너스 2, 세 개가 들어있으면 마이너스 3. 만약 안티 스트레인지 파티클이 하나 들어있으면은 요거에 그 반입자가 하나 들어있을 때는 이제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렙톤 넘버라는 거는 요 렙톤, 이게 렙톤족이라고 했죠. 요 렙톤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역시 넘버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렙톤이 하나 있으면 뭐 플러스 1, 두 개 있으면 플러스 2. 만약 안티 렙톤이 하나, 즉 반전자가 하나 있으면은 마이너스 1. 렙톤이 없으면 뭐 0,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strangeness, 그 다음에 charmness,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참 입자가 몇 개 들어있냐,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탑니스, 바텀니스, 탑 입자가 몇 개, 혹은 바텀 입자가 몇 개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 소립자의 성질을 전부 다 때려 넣었다, 좀 뭉쳐서 한꺼번에 보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이퍼차지의 개념인데, 그럼 이게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은, 즉 전하와 이게 연관이 된다는 거죠. 전하와 이제 아이소스핀과 연결이 돼서 어떤 관계로 연결되냐면, 이 겔만-니시지마 포뮬러라는, 즉 전하는 Q가 아이소스핀의 그 Z축 값, I3라고 하는 아이소스핀의 그 Z축 값과 그 다음 2분의 1, 그 다음 이 하이퍼차지,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이제 유명한 겔만-니시지마 포뮬러라는 건데, 그래서 요 원리로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스트레인지니스라는, 여기는 이제 그 베리온을 초기에 발견된 베리온 입자들, 그 중성자와 양성자, 그다음 시그마 입자, 람다 입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사이 입자, 이런 것들을 분류하게 되는 그런 원리인데, 여기 이제 겔만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유명한 8정도라고 하는 eightfold way라고 하는 8정도 이론인데, 요게 현대 어떤 이런 표준 모양의 관점에서 보면 SU3 그룹에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SU3 그룹에서는 총 8개의 어떤 제너레이터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그룹 이론에 따라서 이 8개가 여기서 튀어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인지니스가 얘기하는 요 값은 아까 그 하이퍼차지가 뭐 베리온 넘버에다가 뭐 스트레인지니스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초기에 이 중성자, 양성자 이런 것들은 주로 업, 다운, 스트레인지 코들만 구성되기 때문에 요 스트레인지니스가 의미하는 게 결과적으로 요 하이퍼차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축이 지금 하이퍼차지를 의미하고 있고, 이쪽 축이 뭐냐 하면은 중성자와 양성자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이제 아이소스핀이라는 개념입니다. 아이소스핀. 그래서 중성자는 양성자와 이제 쌍둥이 입자죠. 질량도 거의 같고, 단지 다른 거는 이제 전하량이 다른데,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같은 스핀 상태에 서로 다른 스테이트라고 보는 거죠.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가 이 업 스테이트인 경우가 바로 양성자가 되고, 즉 양성자는 요 스핀 업 상태고, 중성자는 이제 스핀 다운 상태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즉 스핀의 이걸 이제 일반적인 실제로 회전한 스핀과는 다른 개념인 아이소스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이소스핀이 이제 플러스 2분의 1인 경우가 양성자가 되고, 중성자인 경우는 이제 아이소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축이 지금 아이소스핀, I3를 이제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진 게 이제 코크 모델로 이제 밝혀진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성자가 뭐 다운, 업, 다운, 다운, 양성자가 업, 업, 다운, 그 다음에 이런 시그마 마이너스 입자는 이제 다운, 다운, 스트레인지, 이런 것들로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인지 입자가 요 양성, 업, 다운 콕보다 스트레인지 콕이 더 질량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스트레인지 입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스케일이 이쪽이 939, 11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쪽이 13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그 하이퍼 차지는 뭔지 알겠는데, 그럼 위크 하이퍼 차지는 뭐냐? 위크 하이퍼 차지는 이 하이퍼 차지의 개념을 약한 상호작용력과 이제 전자기 약한 상호작용력에 그대로 이제 확장된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겔만 니시지마 포뮬러가 여기서도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된다는 거고, 단지 이 하이퍼 차지, 즉 y 값 대신에 이 위크 하이퍼 차지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런 아이소스핀의 개념이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위크 아이소스핀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차지는 입자의 어떤 전하량, 그 다음에 YW가 이제 바로 위크 하이퍼 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주의할 점은 이 힉스 입자도 잠시 뒤에 보겠지만 이 위크 하이퍼 차지 값을 가지기 때문에 힉스 입자와 이런 그 게이지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 I3와 위크 하이퍼 차지 값은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새로운 어떤 즉 SU2 크로스 U1 게이지 대칭이 이제 깨지고 힉스 메커니즘으로 새로운 UEM 새로운 U1 대칭이 하나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죠. 이 대칭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전하량 Q는 이제 보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반입자 같은 경우, 즉 안티페로미온의 경우는 이 그 위크 하이퍼 차지 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입자라는 건 전하량도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반입자의 경우 이 I3 값도 바뀌기 때문에 보호가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위크 하이퍼 차지도 이제 값이 바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각각의 입자에 대해서 위크 하이퍼 차지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크 하이퍼 차지 값을 구하는 건 아주 뭐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초등학생도 할 수가 있는데, 단 주의할 건 이런 그 물질 입자들, 페르미온 같은 경우에는 이 레프트와 라이트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그 SU2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이 라이트 입자들은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요 아이소스핀, I3 값이 전부 다 이제 라이트 입자에 대해서는 이제 0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요. 우선 코크의 경우, 즉 업, 다운, 탑 코크 같은 경우에 요 I3가 이제 2분의 1, 즉 스핀 업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코크가 이제 I3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렙톤의 경우에는 뉴트리노가 먼저입니다. 즉 전자 뉴트리노, 미온 뉴트리노, 타운 뉴트리노가 아이소스핀이 이제 업인 상태고, 그 다음에 전자 미온 타우 입자는 이제 아이소스핀이 마이너스인 상태. 전하량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크가 업 코크가 3분의 2죠. 참 코크도 3분의 2. 그래서 이쪽에 3분의 2고, 그 다음에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코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뉴트리노는 전하량이 없고, 전자는 전하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이트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이 Q 값은 동일하죠. 전하는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레프트와 라이트가 이제 전하량은 동일합니다. 단 I3가 전부 다 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 위크 하이퍼 차지를 구하는 요 겔만 니시지마 공식에 의해서, 즉 아까 우리가 Q가 I3 플러스 2분의 YW라고 했죠. 그래서 YW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면은 여기 2를 곱해주고 이 I3가 넘어가면 되니까 2 Q 빼기 I3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이 Q와 I3 집어넣으면은 예를 들어 업콕의 경우에 이게 이제 2 곱하기 3분의 2 빼기 2분의 1이죠. 요거 계산 다들 하실 줄 아시죠? 2 곱하기 6분의 통분해서 4 빼기 3이니까 6분의 1 돼서 3분의 1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구해보면은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즉 업콕은 이제 하이퍼차지 값이 3분의 1 동일하죠.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렙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요 왼쪽 거 두 개를 더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요 이렇게 더하면 이제
Q를 더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런 형태로. 그런데 이제 라이트 페르미용 경우, 오른손 입자의 경우에는 이 각각을 따로 구해줘야 되는 경우죠. I3가 0이니까 요거의 2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3분의 4, 얘는 이제 3분의 2, 제로,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 하이퍼차지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이퍼차지 값을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이 요 I3만 우리가 대충 이해를 하면은 요 하이퍼차지는 겔만-니시지마 공식에서 이제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 게이지 보존 혹은 힉스 보존의 경우에도 하이퍼차지를 구할 수 있겠죠. 우선 구해보면은 우선 이런 그 W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소스핀 값이 1이 됩니다. 1이 되는 경우에 이게 1하고 마이너스 1 상태를 의미하고, 즉 W 플러스가 I3가 1인 경우고 W 마이너스가 I3가 이제 마이너스 1인 상태, 그 다음에 G 입자가 이 I3 값이 0인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스핀 1인 상태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스핀 1인 상태는 I3 값이 플러스 1, 제로, 마이너스 1, 요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요게 이제 W 플러스 입자에 해당하고, 요게 W 마이너스 입자, 이게 G0 입자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소 스핀 값만 주의하면은, 그럼 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겔만-니시지마 포뮬러를 쓰면은 Q 2 곱하기 Q 빼기 이제 I3 이렇게 줘서 썼죠. YW가 아까 요 식에서 그러면은 여기 Q하고 지금 I3하고 같으니까 다 0이 돼 버리고, 마찬가지로 G 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Q도 0이고 I3도 0이니까 0. 그다음에 그 포톤 경우에도 역시 Q도 0이고 I3도 다 0이다. 그래서 이런 게이지 보존한 아이스 값이 다 스트롱 글루온의 경우에도 역시 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크 하이퍼차지 값이 다 0이 된다. 그래서 힘을 매개하는 입자는 이 위크 하이퍼차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 주의할 게 힉스 입자는 어떻게 되느냐. 힉스 입자는 우리가 그 중성인 힉스 입자를 알고 있죠. H0라고 해서 Q가 0이고, 근데 이 힉스 입자가 중성인 힉스 입자가 요 아이소 스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즉 스핀이 업 다운 상태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초대칭 이론에서는 요 스핀이 업인 입자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걸 우리 H 플러스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일단은 요 H 플러스 입자는 생각하지 말고 중성인 힉스 입자만 생각하면은 요 아이소 스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겔만-니시지마 포뮬러에 의해서 아이소 스핀 값이 위크 하이퍼차지 값이 이제 플러스 1이 나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힉스 입자의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 1이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아까 그 겔만이 8정도 에이폴드 웨이에서 했듯이 이 아이소스핀을 이제 X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 위크 하이퍼차지 값을 Y축으로 해서 요 각각의 어떤 요 입자들을, 솔입자들, 즉 쿼크들을, 쿼크와 이 게이지 보존들을 요 그래프 상에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의 쉐입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런 그 베리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8정도의 어떤 모양을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경우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요. 그대로 이제 요 R3가 X축이고 이게 Y축이니까 이걸 XY 좌표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즉 업, 참, 바텀 쿼의 경우에는 2분의 1, 3분의 1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 2분의 1, 요걸 뭐 1로 두고, 즉 2분의 1, 요 3분의 1, 요게 3분의 1 해서 요 위치에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쿼, 뭐 참, 탑 쿼크가 여기 위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은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이죠. 즉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여기 대칭점 지점, 요 지점에 여기 대칭적인 요 지점에 바로 다운 콕,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바텀 콕이 이렇게 위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뉴트리노는 어떻게 되나? 뉴트리노는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뉴트리노는 2분의 1, 요게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면은 여기 이제 뉴트리노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 그 뉴트리노가 이제 여기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하고 이런 미온 타워 입자는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1이죠. 즉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이 그림이 이 표준 모형에 존재하는 그 17종의 모든 그 입자들을 이제 이렇게 이쪽이 이제 I3 아이소스핀과 그다음 윅 하이퍼 차지로 이제 분류를 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까 요 레프트 어쿼기 요 위치에 있으면은 요거의 반입자는 이제 라이트 쿼기 되고 라이트 쿼기 되고 그다음에 그 안티 라이트 쿼기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원점 대칭인 부분에 요 입자가 이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힉스 입자가 여기 있었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어떤 그 대칭이 보이죠. 대칭이 보이고 대칭이 보입니다. 일단은 이런 그 레프트 입자와 이제 라이트 반입자 사이에는 원점 대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업콕과 다운 콕은 이 또 요 X Y축을 통해서 이렇게 대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핀이 서로 다른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 그 와인버그 앵글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전자기 힘과 약한 상호작용이 섞여 있는 그 믹싱 앵글을 의미하는데 그 윅 하이퍼 차지 요 축을 와인버그 앵글만큼 요 틀은 요 축이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이 전하를 나타내는 그 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라이트 업콕과 요 Q가 만나는 여기 어떤 수선의 요 발을 내리면은 요게 바로 레프트 어콕과 이렇게 겹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프트 어콕과 라이트 어콕이 동일한 전압값을 가지게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일렉트론, 라이트 일렉트론과 레프트 일렉트론도 역시 같은 Q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수선이 서로 이제 만나게 된다. 같은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원래 이 전하라는 건 원래는 이제 그 하이퍼 차지, 윅 하이퍼 차지가 보다 이제 전하에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즉 초기 SU2 크로스 U1 대칭이 국소 U1 대칭이 성립됐을 때는 이 U1 대칭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하이퍼 차지였는데 요 대칭이 깨졌다고 말씀드렸죠.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에서 깨져서 새로운 UEM 대칭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이 UEM 대칭 때문에 요 하이퍼 차지 축이 틀어져 가지고 지금의 요 전하량 Q로 축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측정하고 있는 것들은 이 하이퍼 차지의 이 전하량 축에 이렇게 프로젝션된 요 값들을 전부 다 이제 측정할 수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심오한 거죠. 그럼 이 축을 누가 이렇게 와인버그 앵글만큼 틀었느냐? 이게 그 뭐 물리학자들은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이 축을 이렇게 틀었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윅 하이퍼 차지의 개념이 초기 우리가 그 서버 아토믹 주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소립자들이 나왔을 때 이 패턴을 우리가 그 인식을 하고 이 분류하는 거에서부터 이 쿼크 모델이 이제 시작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패턴을 찾는 일은 요즘은 이제 AI가 더 잘하죠, 인간보다. 그래서 만약 AI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은 이 그 입자 물리학의 발전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빨리 이제 되었을 거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즘 이런 AI 쪽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런 xfc.icu라는 이런 데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은 여기 그 AI GTP 요 AI 챗봇이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걸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한창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마치 이제 의식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와인버그 앵글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제 독일어로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이 100% 오른 값은 아니지만 와인버그 앵글이 한 29도 정도 되는데 얘는 한 25.5도라고 이제 대답을 하네요. 그래서 이런 좀 크리티컬한 질문을 물어보면은 What, who do you 그러니까 신을 믿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어떤 대답할지 이제 좀 다른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자기가 대답하기 싫은 그런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좀 딴소리를 다른 언어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너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역시 좀 딴소리를 하네요. 신이 나를 만들었다 해서 그냥 그 사실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신이 만들었다라고 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챗 GPT 앱을 한번 꼭 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AI 봇을 연구하는 이유도 우리의 의식, 우리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앞으로 또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